노인층에 집중한 공약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 어차피 뭐 애들 뭐 해봐야 나한테 표 안 준다. 65세 이상 네. 어르신들 버스 무료 탑승 공약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직관적이긴 하네요. 예. nep살 때 네. LTV 무제한으로 주겠다. 이게 10억짜리면 10억 다 다 주겠다. 대출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뭐, 그리고 그래요? 한 번 살 때가 아니에요. 네. 보통은 우리 한 번이거든요. 네. 무제한. 아. 집 사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점프할 때까지 계속 해주겠다. 청년기 안에 있을 때는. 그럼 빨리 청년이 몇 살이죠? 예. 현재 1위. 뭐 예.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상에 네. 약간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본인들이 확실하게 자기네들의 타겟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인층에 집중한 공약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 어차피 뭐 애들 뭐 해봐야 나한테 표 안 준다. 65세 이상 네. 어르신들 버스 무료 탑승 공약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직관적이긴 하네요. 예. 네, 기존에는 지하철만 네, 노인 뭐- 패스가 있잖아요. 네. 노인증 내면. 아. 근데 왜 지하철만 타냐? 버스도 버스도 타자. 태우잖아. 사실은 버스를 더 많이 탄다. 어,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 지금도 무임승차라 그러면 죄송하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프리패스로 타시는 어르신들을 영어로 말하면 달라집니까? 아니 왜냐면 무임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내가 무료 사회적 탑승, 기여가 있는데 노인 마치 패스. 공짜로 네. 얹어 타는 나를 왜 짐처럼 취급해 이런 네. 뉘앙스가 있으니까 네. 난 정당하게 우리 사회로부터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무튼 그 프리로 타시는 그 티켓 때문에 이 지하철 공사나 우대승차 어때요? 우대승차. 승차 우대? 정식 이름이 비슷한데 그죠? 네. 아무튼 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위로 승차? 뭐 하여튼 그런. 뭐 아무튼요. 아니, 공약에 무료 탑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료 현재도 지하철 탑승하면 돼요. 무료 예. 탑승 때문에 지하철 공사나 이쪽이 있는 적자가 네. 대충 계산해도 3,500억이 넘어요. 예. 근데 이 적자가 그럼 버스로 퍼지면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네. 버스비 올린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버스 연속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네. 지금도 서울은 그나마 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네. 광역이나 지방으로 나가면 이거 순전히 적자거든요. 네. 그 압박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 포퓰리즘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노인 공약이 좀 특이한 게 나왔는데 신규 공공주택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 짓잖아요. 임대주택이니 뭐니 아무튼 공공주택의 25%를 사실상 노인 가구에게 특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래요? 특별 근데 이거 공급하는 되게 신선하네요. 그 특별 공급하는 노인 가구 그 네. 주택은 뭐냐? 노인용 특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노인 의료. 손잡이 같은 거뭐 이런 그렇죠. 노인 돌봄, 노인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 시설이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라. 거. 진짜 완전히 이거. 근데 엄청 신선해. 보통은 이제 신혼부부 뭐 1인 가구 청년주택. 그동안 청년주택 이렇게 항상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다만 그렇게 해놓고 노인 대상. 그거를 노인과 육아층에게도 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습니다만 아. 네이밍이 노령층 편의시설 의무 설치 어. 와 노인층 분양. 근데 고령층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좋아 예. 보이긴 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대책이 나올 때 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청년은 우리 집도 절도 없는데 그나마 노인 세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이 있었던 세대인데 네. 우리가 지금 가장 급변한 세대 아니냐. 이런 세대별 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제 반론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노인층 특별 공약 두 개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GTX 공약을 가져왔어요. 이 GTX 공약은 사연이 있습니다. 네. GTX는 원래 김문수 도지사 때 도지사입니다. 네. 본인이 만든 공약이에요. 이건 맞아요. 제가 이때 네. 의원을 해서 아는데 김문수 오리진이에요. 이 공약은. GTX 자체가 GTX가. 김문순대. 네. 나 김문수인데요. 예. 예, 그런데 현재 파주에서 시작해서 동탄까지 가는 정도의 노선만 부분 개통을 일단 했죠. 예. 근데 나머지는 현재 타당성이 안 나오는 노선이 많아요. 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역이라든지 이쪽 강남 구간 개통이 풀로 안 됐거든요. 이걸 뚫어놓고 가장 상업성이 높은 라인이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걸 뚫어놓고 이게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고 얼마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나머지 전 라인에 대해서 임기 내 개통 그리고 개통 더하기 현재 개혁하고 있는 라인의 연장까지. 그러니까 전국을 이게 이제 광역 GTX 로 다 특별도시, 다닐 수 광역 있도록요? 특별철도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과 충청을 연결하겠다. 충청 고향 아니십니까? 제가 봐도 대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탄과 청주를 잇겠다라든지 뭐 어디랑 또 강원도 어디를 잇겠다라든지 해서 전국 5대 광역공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를 사실상 급행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GTS 만능론 그렇게 급한가요? 갈 때? 정확하죠. 너무 지금 급행? 예. 예. 그냥 KTX로 가시고 바로 기차 그겁니다. 그냥 가시고 기존의 철도는 어떻게 할 비행기 거예요? 가시고 하면 되는 비행기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닐까요?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전국 광역망이냐. 지선 간선의 조화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전국이 다 급행으로 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산성이 안 나오니까요. 나온다 쳐도
이게 과연 그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냐? 아 이게 수도권 집중을 수도권 하게 집중 되죠. 가속화예요. 빨리 갈 수 있으면 바로 그겁니다. 서울로 왔다 갔다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바람직하냐에 대한 당연히 반론이 부딪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나의 오리진이 있는 정책이니까 이걸 나의 네임드로 활용한다는 게 하나고 둘째는 철도 공약은 늘 표가 돼요. 아, 아, 지역 우린 개발이랑- 모르겠고 예. 우리 동네 철도 뚫린대. 예. 우리 집 앞에 영 만들어준대. 설렌다, 이걸로 설레. 광역 도시 몇 네. 개를 묶어간다는 전략이에요. 아. 이건 표가 됩니다. 예. 지는 모르겠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공약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또 한동훈 유력한- 후보 한번 네. 봐볼까요? 한동훈 네. 후보는 약간 개발 위주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아까 이제 3, 4, 7은 제가 일단 말씀을 예. 드렸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레토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레토릭이에요. 전체 표어예요. 한동훈 대표. 아. 뭐냐? 성장하는 중산층. 본인은 중산층을 특별하게 타겟팅해서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겠다. 지금 네. 쪼그라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이제 큰 모토로 잡았고 주택 관련한 공약들이 좀 눈에 띄는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공약했는데 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사실상 재탕했다고 저는 보여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네.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인데 용적률 건폐율 완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무조건 때려짓게 해줄게. 네. 네. 좁게 높게 올려줄게. 50층 올려 네, 이렇게 되는 그거고요. 거예요. 신도시 재건축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재건축해서 층수 올라가고 좋아지면 공공기여를 해야 돼요. 여기 땅으로 내놓으세요. 아, 공원으로 그렇죠, 내놓으세요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축소해줄게. 아, 내놓지 마. 너네가 다 다 해먹어. 가져와. 아. 사업성으로 넣어. 아. 그래서 공공기업은 조정해주겠다 이거고 재건축의 가장 또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재건축되면 집값 올라가고 나면 야 사회적인 인프라가 네가 다 해먹으면 되겠어? 이건 공공으로 환수해야지라고 네. 하는 초과이익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제. 네, 요거 폐지시켜 버린대요. 네. 아. 시원시원하네요. 너무 웃겨가지고 거의 부동산 폐지- 대통령급인데 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대통령을 선언. 네, 최경 기자님 상당히 넘어간 것 같은데. 저요? 네. 아니 저는 이거랑 많이 설득되신 아무 것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초과 이익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아 그래요. 네. 아 초 손해는 좀 많이 아, 그건 뭐 늘상. 늘상 있는 거죠. 아 요거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그다음 하나만 더. 그다음에 아, 네네네. 그 이명박 때도 크게 비판받았고 윤석열 때도 일단 멘트가 나와서 크게 비판받은 게 뭐냐? 안 그래도 공급 가지고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공급할 때도 네네네네.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냥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해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주택 때려짓고 아. 청년과 신혼부부한테 다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 분양물 조금 확대해주겠다. 때려짓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본인이 가치평가 들어간 얘기들 이렇게 넣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무튼 이런 그 공급 만능론에 대해서 조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고 경종을 요거에 울리고 대해서 저는 싶었다.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네. 공급 만능은 보면 해결되지 않는데 여전히 구시대적인 개발 위주, 공급 위주, 그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거 없으면 사실 시장 위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그런 논리의 끝판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 서울시장 공약 같은 느낌이 약간 그렇죠. 있네요. 그다음에 조세 개편안을 좀 건드렸는데요.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중산층들이 지금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낮추겠다는 안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중산층들이 환영할 만한 안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조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감세 때문에 부자들이 내는 세금들이 많이 줄었고요. 법인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엄청 올라갔고 네. 절대값으로도 올라갔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낮추겠다 그러면요. 네. 국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거야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윗돌께서 아랫돌 메우기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플랜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네. 자, 한동훈 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뭐 이건 있나요? 약간 이게 논란이 될 제일 건데 핫했는데. 뭔데? 전국에 5개의 서울을 아. 만들겠다. 저는 네, 이게 제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해서 네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5대 광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도시 위주로 해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 광역 단체들인데 그걸 이제 좀 더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부울경 뭐 이런 거?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메가시티 같이 네. 이제 지방의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그 같은데. 대세청 뭐 이런 거. 대전, 세종, 청주 뭐 이렇게 있는 아, 게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계획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 대세청, 대세청 충청권, 있고. 그다음에 광주 어디권, 그다음에 강원권 뭐 또 어디 묶어서 네. 5개를 만드는데 사실상 가능할까 싶은 게
5개 서울이면은 1,000만 권역으로 묻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도시, 1,000만 권역이 돼야 되는데 1,000만 권역을 을러볼 수 있는 데가 네. 수도권하고 부울경 정도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제 레토릭은 5개 서울입니다. 네. 이런 거를 대세청 레토릭이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서울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벚꽃이 피면 김포도 서울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공약들이 대부분 네. 그러니까 너희도 서울을 만들어줄게 이런 느낌의 공약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다 그냥 서울에 살게 해주고 싶은가 봐. 그런가요? 그죠? 네, 저 밑에 있는 서울, 중간에 있는 서울,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서울. 네. 네. 다 우리 서울시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럴까 봐요. 네, 서울시, 대전구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공약을 뭐 5개 서울, 5대 네. 권역 이거는 사실 원래 있는 국토균형 발전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서울권과 이제 음. 부울경 그다음에 중부권 이것은 사업성도 나오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자체 간에 약간의 이견 네. 또 예를 들어서 새 도시가 부울경 같은 경우는 새 도시가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한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당이 됐다든지 하면 또 삐딱선을 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근데 부울경이나 대세청 중부권은 이것은 현실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터부시할 것은 아니고 그중에 지방을 권역별로 묻겠다는 안 중에 현실 가능한 것은 우선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픽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럼 묶어가지고 이 예. 메가시티를 메가폴리스를 만들면 뭐 기업도 들어가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이죠.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건데. 그럼요. 거기 안에 의료, 기업, 인프라,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후발적인 자세한 이 뭐랄까요 세부 전략 같은 것들이 믹스해서 좀 나오길 기대해 봐야죠. 아직은 네. 뭐 오늘 나온 거예요 이 공약. 네. 예. 그럼 조금 특이한 게 좀 있는데요. 이거 논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뭐요?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에요. 농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자 유전 그래서 네. 농사 하는 사람만 농지를 갖고 맞아요. 있는 예. 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네. 해방 이후부터 이걸로 우리가 건국했거든요. 네. 네. 헌법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주 소작인 이 시스템은 안 안 하겠다는 되는 거잖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농업 인구가 엄청나게 고령화 아니라 초초고령화되어 있거든요. 네. 농업 인구의 약 70%가 다 70대예요 지금. 음. 이분들이 언제까지 농사 짓겠느냐. 네. 결국에는 풀어주고 또 농지를 쉽게 매매해서 그분들에게는 매매 소득을 좀 매도 소익을 주어서 네. 노후를 좀 보장해주는 측면으로 가고 또 매매를 쉽게 해서 크게 할 수 있는 기업농을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마트 농업으로 넘어가야 예,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게 공약의 본 취지이고 네.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만은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을 건드리는 게 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진짜 그 농사 지으실 분이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시대가 뭐 예전에 뭐 50년대 60년대는 아니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합의될 것 같은데. 네, 정치 코너에서는 저쪽이 네. 하는 거는 무조건 나빠, 이쪽이 하는 건 아무리 현실성이 없어도 무조건 좋아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선이라는 게 공약에 멀팅팟이잖아요.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 축제고 5년 만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 모든 얘기들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편 공약이라도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거나 하면 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 경자 유전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된다는 현실성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논의로 얘기해 볼 수 경자 있습니다. 유전을 완화한다는 거는 그 농지를 취득해서 그걸 다른 걸로도 쓸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 외에 딴 거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 얘기는 안 갔어요. 나오고 예. 그냥 농지를 전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근데 소유와 저 농작을 분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그건 간다는 가능하죠. 얘기예요. 네, 그렇게 네. 하면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네. 농토 자체를 그냥 다른 목적으로 바꾸는 걸지는 뭐 구체적인 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전에 그 시스템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는 그렇죠. 조금 시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현재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농촌의 이 인구 구조나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네. 농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화두는 잘 던졌다고 네네. 봐요. 노는 화두가 될 농지도 것 같아요. 많아요. 이제 맞습니다. 예. 지방 예. 내려가 보면. 그다음에 청년에 관한 특이한 공약이 나왔어요. 네. 청년이 집 살 때 LTV 규제 없애버리겠다. LTV 무제한 를 대출 다 없애요? 예, 100% 다 대출해줘요? 100%, 예, 몇 청년이 살까지 청년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거 한 거예요. 청년이 이 집을 사면 청년기 이 기는 아직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청년기 안에 있을 때 집 살 때 네. LTV 무제한으로 주겠다. 이게 10억짜리면 10억 다 다 대출해준다는 주겠다. 거잖아요. 그 뭐, 그리고 그래요? 한 번 살 때가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 한 번이거든요. 네. 무제한. 아. 집 사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점프할 때까지 계속 해주겠다. 청년기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빨리 청년 몇 살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청년이 집을 살 때 네. 취득세를 무제한 감면해주겠다. 연계해주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 없이도 막 살 수 돈 있게. 없이 집 사서 예. 집 사는 고민은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혹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또 당연히 강력한 반발이 일죠.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 예. 같아요. 가능도 하지 그렇습니다. 않고요. 세수 문제니 뭐 이런 건 당연히 예.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주택 시장을 어프로치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당연히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집값을 낮추고 안정화시킨 상황에서 집 고민을 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생애에 이런 어떤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이걸 안 건드리는 상황에서 너 빚 내서 살 수 있게 빚을 져줄게. 이런 식의 어프로치. 빚을 편하게 내주고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너 마음껏 빚 내서 집 사. 이것은 현상 대증요법이지 진짜로 중요한 근본 치료가 아니잖아요. 아주 그래서 표피적이면서 네. 주택 시장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을 살 수 있는. 근데 그런 농지 정책이 매매랑 되겠습니다. 청년 측 LTV 폐지 공약을 합하면 시골에서는 60세까지 청년이라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댓글. 역시 한술 더 뜹니다. 대단합니다. 크게 되실 분이에요, 저거. 네. 근데 진짜 농지 매매랑, 농촌 가면 진짜 60세면 한참 아 청년이죠. 그럼요. 예전에는 50세, 60세가 청년 형념위원장, 청년회장이었잖아요. 지금 70세입니다. 아. 70세가 청년회장이에요. 예, 실제로. 근데 꼭 그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그냥 위원장 하면 되는데. 자 다른 후보들도 네. 짧게 좀 보죠. 예, 충격적인 게 또 몇 개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후보의 공약이 좀 충격적인 게 나와 있는데 ILO를 탈퇴하겠다. 왜요? 국제 노동기구. 예, 왜냐? 우리는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 임금을 해야 된다. 이게 항상 최저임금 때 논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왜 맞아. 외국인 동일 노동 예. 동일 임금을 예. 폐지하겠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돈 벌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최저임금까지 줘야 되느냐? 아. 싼 노동력을 우리는 수입해서 활용해야 써야 된다. 물가도 안 필리핀 오르고 도우미. 좋아진다라는 예, 뭐 얘기인데 이런 이건 네. 국제 근데 이러면 일할 사람이 진짜 없어질 텐데요. 이거 그렇죠. 현실적으로. 싼 걸로 우리나라에 누가 외웁니까? 네. 그리고 이건 국제 협약 위반이 지금 당장. 예, 그러니까 탈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위반할 바에 탈퇴한다. 나가겠다. 근데 이제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해당 조약이 ILO 협약 111호거든요. 111호 탈퇴가 공약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빼면 다 탈퇴예요. 아. 근데 마치 그 조항만 개별 조항만 탈퇴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해요? 약간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네.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국제 사회로부터 우리가 비난받는 어마어마한 것들 국가적인 신인도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ILO가 없으면요 선진국이 우리한테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다 빠져요. 아니 근데 예. 공약이 대구 경북 전역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예. 지역으로 그리고 도입한다. 대구 경북에 경북만? 가서 먼저 얘기했는데 대구 경북에 대해서 특히 여기는 전 지역을 묶어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지역으로 내가 특구처럼 만들겠다. 왜? 싸게 쓰라고요. 여기. 아니, 그러면 안 가진 네. 사람들이 일하러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정확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 어디 노동자가 가가지고 이 발이라도 치고 나무라도 진짜 여기 페인트라도 하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정확해요. 돼요. 이사를 하려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 없는 팀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 농촌 현실과 맞닿아서 말씀드릴게요. 70대 이상의 농촌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농사를 못 지어요. 네. 그럼 그 수많은 농지를 누가 짓느냐?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모내기 하는 시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팀 짜서 돌아다니죠. 팀 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4월 1일이 만약 부산에 뭐 어디 뭐 김해 무슨 농지다. 그럼 일주일 뒤면은 올라가죠. 예. 북해선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내기가 쭉 끝나고 나면 여름 농사로 넘어가서 또 예. 쭉 올라가고 예. 수확철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A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일당 15만 원을 준다. 그럼 이 팀이 20명이야. 근데 B 지역이 갑자기 12만 원 준대. 네. 2만 원 더 준대. 예. 바로 옮깁니다. 오늘 빵 꺼내고. 그럼요. 아. 그렇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는 이 노동시장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네네네. 대구 경북 지역만 임금 차등해서 낮은 임금으로 할 수 있는 특구를 만든다.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대구 경북 사람들을 너무나 되게, 무식한 전략이다. 예, 예, 되게 단순하게 봤네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강제로 잘못 일합니까? 읽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역시 또 AI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R&D 투자 비중을 GDP 5%까지 올리겠다. 과학기술 이제 100만 명 양성, 뭐 등등등 해서 AI, 반도체, 바이오 등 5대 산업에 관한 특화된 공약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100만 명이요. 네. 과학기술 인재. 네. 근데 요건 이제 후보별 공약을 쭉 이제 말씀드려본 거고 네.